네, 오늘은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격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최근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좀 다루게 되었는데요. 최근 국내 정세도 좀 어지럽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죠. 현재 1463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듯이 연기금으로 지금 국내 주식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흘간 1조 8천억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기금도 과연 언제까지 매수를 할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돈도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고 기관과 개인이 이것을 사들이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 두시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개별 종목들을 확인해 봐도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삼성전자는 11월 한 12일쯤에 급락을 한 후 반등을 해서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외국인 보유를 보시면 거의 50%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기관이 이렇게 사준다고 해도 쉽게 주가가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때는 이 외국인의 동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인 부분은 12월 24일 날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했다는 부분이죠. 190만 주 정도를 샀는데 기존에 매도했던 수량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방향 전환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또 하나의 국민주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도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급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최저 32,000원에서 최대 47,000원까지 약 20% 정도 반등을 하였는데, 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수익 실현 물량이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의 본전이 왔을 때 파는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주봉으로 봤을 때 4, 5만 원 선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매물대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다행히 삼성전자보다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26%에서 27%로 차츰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간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하락이 있었지만 이 60일선의 기울기가 지금 상승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밑에서 주가가 20일 이상 머물지 않는다면은 카카오는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대 양봉 후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이 장대 양봉을 거의 감싸는 음봉이 나왔죠. 이런 것을 장악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전날을 다 잡아먹는 그런 형태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당분간 단기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언제 다시 입성을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날의 고가를 깼을 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런 고점 라인이 있으면 이 고점을 다음날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날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떨어졌고 다음날에 또 이쪽에 저항선을 그으면은 다음날 또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또 이 라인을 저항선으로 긋고 그 다음 떨어지면은 이 라인을 저항선으로 긋는 거죠. 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 매수 금지, 자, 그 다음날은 또 여기를 긋고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 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선을 긋고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 금지.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수 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4만원 선이죠. 4만원 선을 뚫지 못하면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보조 지표들을 봐도 이 스토캐스틱도 지금 K가 D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바로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목을 맞은 날 기술적으로는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 결국 스토캐스틱 지표도 지금 K가 D 밑에서 떨어지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이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되고 전날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또 K가 D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조 지표들은 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은 필요한데, 그런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기차 배터리로 한참 핫했던 종목인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에서 최근 19%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중간 매수를 조금씩 해주면서 이 떨어지는 폭은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기관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에코프로도 결국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피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날에 이런 고가를 깨지 않는 이상 매수를 하지 말자 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떨어질 때 전날의 고가를 다 깨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깨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주식 매수하시는데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이격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격도가 보통 90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보듯이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는데 이때 이격도가 5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90, 1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84, 2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83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날도 보시면 20일 이격도가 85까지 떨어져 있죠.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이격도가 85 정도 된다면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황을 보시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는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에코프로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언제 매매를 하시냐면은 오늘의 고가 59,400원을 내일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먹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에코프로의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60일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60일선 근처까지 갔으면 또 단기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 결국 관심을 갖고 차트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좀 여유롭게 투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좀 쌓아놓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가 가장 좋은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현금만 470조를 쌓아뒀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도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470조라는 금액이 이 자산의 30% 정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금은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140%일 때 닷컴 버블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9%까지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버핏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시장 자체는 떨어지는 칼날은 아니죠.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봉을 보시면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보다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그런 주식 격언이 유효한 상황인데, 한 가지 고점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에서 간격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등간격을 형성하게 된다면 고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21선, 61선, 21선, 5일선까지 이렇게 등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주가가 여기서 고점을 찍게 된다면은 그 지점이 최고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아직 그렇게까지 펼쳐지진 않았는데, 이런 전고점을 뚫게 됐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조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K가 D 밑에서 이렇게 꺾여지고 있고, 이미 이런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쌍봉을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하락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지 아니면 조금 중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의 등간격을 만들고 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위험은 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뭐 3, 40대 분들이 이 미국 투자를 즐겨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조심히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주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